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면접을 봤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1차 면접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가 뜻밖의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좌절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아마존 웹서비스 면접을 2차까지 보고 최종 불합격을 했는데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아마존 웹서비스 AWS 코리아의 전체적인 면접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실제 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AWS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테크 포지션 개발자 엔지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리더십 원칙 기반 인터뷰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동안 이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이직을 해보려고 우연히 링크드인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상위 레벨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공개 채용 공고에 지원을 받거나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에 중간 과정은 외부 리크루터 헤드헌터에게 맡기는 구조가 많습니다. 국내 헤드헌터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해외 리크루터와 협업해서 스케줄링도 해주고 면접 조율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꼭 활용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건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1차 폰 스크리닝을 거쳐서 결국 1차를 통과하고 2차 루프 인터뷰까지 가게 됐습니다. 1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서플이 16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 16가지를 기준으로 각 항목마다 1개 혹은 2개 정도의 사례를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 방식,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구조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1차 인터뷰 첫 번째 폰 스크리닝에서는 리더십 원칙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보다는 실무적인 직무 관련 전문성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답변을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느껴서 이건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었고, 그때의 좌절감 그리고 내 직무 전문성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뜻밖의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서류에 합격하면 폰 스크리닝을 한 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폰 스크리닝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직무 위주 폰 인터뷰, 두 번째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 추가 폰 스크리닝 인터뷰. 두 번째 폰 스크리닝은 비교적 무난했고 그것까지 통과해서 2차 루프 인터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AWS에서는 이 2차 전체 인터뷰 세션을 루프 인터뷰라고 부르고 또 하나 원칙이 있는데 이언드 오룰이라고 해서 폰 스크리닝 결과는 2일 이내에, 온사이트 루프 인터뷰 결과는 5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부 사정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비교적 빨리 통보를 받고 루프 인터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루프 인터뷰로 가기 전에 AWS 쪽 HR 조직이 굉장히 잘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HR들이 리더십 프린서플 자료, 관련 링크, 스타 방식 인터뷰 가이드, 화상 면접 팁, 이런 것들을 매우 상세하게 문서로 보내줍니다. 루프 인터뷰는 통상 4명 혹은 5명 정도가 진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총 5명이었고요. 보통 1명당 45분씩 보기 때문에 하루에 5명을 다 보기 힘들 수 있어서 이틀 또는 3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일에 걸쳐서 하루에 2명씩 마지막 날 1명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조정이 쉬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하거나 휴가 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솔직히 이런 면접 스케줄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을 하루에 몰아서 보느냐 나눠서 보느냐의 차이예요. 하루에 5명을 연달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터뷰에서 방향을 잘 못 잡았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면접에서 전략을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저처럼 이틀, 3일에 나눠서 보게 되면 첫 인터뷰를 보고 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터들도 가능하면 하루에 몰아서 보기보다는 나눠서 보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 리크루터와 스케줄을 조율할 때 본인이 가능한 날짜 시간을 여러 개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각 면접관 5명의 일정을 맞춰서 잡아줍니다. 각 면접관이 다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시차가 있다 보니 조율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그래서 전체 과정이 1차 폰 스크리닝부터 루프 인터뷰 끝날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테크 포지션의 경우는 여기에 코딩 테스트나 기술 과제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저는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또는 PM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직무 중심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루프 인터뷰 전에 HR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고 사전에 화상으로 Q&A 세션도 한번 가졌어요. 루프 인터뷰는
5명의 면접관이 1대1로 45분씩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그중 한 명은 소위 말하는 바레이저 역할을 합니다. 바레이저는 조금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을 정말 채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루프 인터뷰 5명 중에서 이 사람이 바레이저겠다 싶은 사람은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첫 번째 폰 스크리닝 때 만났던 사람이 조금 그런 느낌에 가까웠고, 루프 인터뷰 5명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존의 전체적인 문화는 리더십 프린서플을 읽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동시에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가진 조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저는 이번 인터뷰에서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한 달 넘게 몰입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관점,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엇나가 있지는 않았구나. 오히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들이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꽤 큰 위로이자 확인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보려는 문화가 리더십 프린서플과 조직 문화 곳곳에 녹아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케아 코리아 초기 멤버로 일했을 때도 비슷한 철학을 어느 정도 느꼈었어요. 이케아도 창업자의 철학과 가치가 실제 운영 방식과 조직 문화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마존은 그보다 더 비즈니스적으로 정교하게 리더십 원칙을 실제 운영과 성장 전략에 적극적으로 녹여낸 회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게 커스터머 옵세션이죠. 고객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너십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요 라고 선 긋는 태도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큰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개념이죠.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선을 긋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오너십 원칙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되고, 내가 지향하던 방향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리더십 프린서플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부 설명하진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면접에서는 이 16가지 리더십 원칙을 기반으로 각 항목마다 한두 개의 성과 사례를 스타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는지, 태스크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액션 내가 어떤 행동과 해결책을 선택했는지, 리절트 결과가 어땠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구조로 답변을 해야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쉬워요. 문제는 면접에서 리더십 원칙 이름을 직접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스터머 옵세션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를 완료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실수했던 경험과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 속에 리더십 원칙이 숨어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각 리더십 원칙별로 주요 성과를 한두 개씩 정리해두고 영어로 계속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내용을 영어로 다 써가면서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키워드만 적어놓고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고요. 루프 인터뷰 준비하면서 제가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질문과 내가 준비한 사례를 빠르게 매칭하는 것, 각 면접관에게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리크루터가 사전에 알려준 내용 중에 가능하면 각 면접관에게 중복되지 않는 사례를 사용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5명의 면접관이 인터뷰를 마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 이 후보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계속 돌렸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과 사례를 여러 리더십 원칙과 연관 지어 쓸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각 세션에서는 다른 사례를 쓰려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면접은 1인당 약 45분이고 질문은 보통 5개, 6개 정도 들어옵니다. 하나의 질문의 답변을 2분에서 3분 정도로 정리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답변이 명확하고 충분하면 보통 추가 질문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팔로우업 질문을 여러 번 던지면서 깊이 파고드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 팔로우업 질문들이 사실 리더십 프린서플의 다른 측면을 확인하려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면접관에게 역질문하는 10분, 15분을 제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AWS에서는 마지막 10분에서 15분은 후보자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줍니다. 여기서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진지함, 내가 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저는 그걸 너무 가볍게 준비했었어요.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생각해 갔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각 면접관마다 3개에서 5개 정도는 준비해 가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준비 방식에서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스타 구조와 실제 질문의 결을 100% 맞추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는 스타 구조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애매한 질문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답변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스타로 꼭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 기반, 데이터 드리븐 사고인데 제가 준비했던 사례들 중에서 숫자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챗GPT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리크루터가 보내준 인터뷰 가이드, 리더십 프린서플 문서, 제 이력서 영문 이 세 가지를 같이 넣고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AWS 루프 인터뷰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줘. 각 질문에 대한 스타 답변 예시를 영어로 뽑아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다시 제가 제 경험에 맞게 수정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또 3분 자기소개 영문을 만들어줘. 내 이력서를 기반으로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다시 다듬어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최종에서 떨어졌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된 점, 한 달 동안 정말 오랜만에 몰입해서 준비해본 경험, 리더십 프린서플을 깊게 공부하면서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에 대한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진 점, 이 세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강도 높은 준비를 한번 해두면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AWS 면접을 준비하면서 성과 사례를 30에서 40개 정도 뽑아서 정리했거든요. 이걸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둘 다 만들다 보니 그 이후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는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이 저에게는 50대 이후에 도전해본 꽤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비록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